예, 잘 치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으로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연결사의 SNS 마케팅이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했는데, 결국 SNS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나를 알리고 내가 팔고자 하는 브랜드를 알리는 거잖아요. 채널도 그렇고. 그러려면 먼저 브랜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브랜드 마케팅을 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에 이제는 나를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내가 존재하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를 모를까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결국은 SNS라는 공간에서 알려야 되는데, 이 SNS에서 나를 알리려면 기본적으로 5단계로 알려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탐색. 탐색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탐색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꿈은 무엇인지, 이걸 먼저 컨셉을 잡고 나서 두 번째 이제 탐색을 통해서 나의 컨셉을 잡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유재석 하면은 국민 MC, 박세리 하면은 뭐 골프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컨셉을 정하고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죠. 자, 우리가 박세리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박세리 하면은 우리가 97년도 IMF 때 그 바지 걷고 그 물에 들어가서 칩샷 올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토리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이 이제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서 확산되고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네 분이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그 다음에 김난도 서울대 교수, 그 다음에 박세리, 지금 현재 뭐 이제 엔터테인먼트죠. 이제 완전히 이제 엔터테이너죠. 그 다음 유재석 국민 MC.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를 잘 알려서 평판을 올리신 분들이에요. 물론 또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뭐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상대편 진영에서 치러오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브랜드들이죠. 이분들의 공통점 뭐냐면 자기가 자신을 잘 컨셉을 잡고 있고 또 그분만의 스토리가 있고 이게 평판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연예인이 아니면서 3대 평판 천왕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오은영, 두 번째가 백종원, 세 번째가 제가 볼 거 순서로 따지자면 강영호.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연예인이 아니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사람들의 니즈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로서 이제 이미지가 될까? 그 분야에서 이제 뭔가 오은영 하면은 그냥 심리 상담의 전문가, 그냥 평판. 뭐 앞으로 이제 개도 상담할 것 같아요. 오은영 씨한테 너무 많이 해주니까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평판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러면 각 단계별로 저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1단계는 나 자신을 탐색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자, 과연 나의 꿈이 되는 일인가?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앞으로 나이 드는 100세 시대가 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할 것인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노인복지를 전공했었고, 또 학교에 와서도 지금 시니어 비즈니스나 실버 산업 이런 쪽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도 그런 어떤 저의 관심 분야. 그 다음에 요즘 뭐 당연히 100세 시대니까 노인들에 대한 그런 니즈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 원하는 일이 되겠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유튜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물론 제가 유튜브를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전달해주고 전수하는 것들이 저는 저희 강점을 활용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 또 시니어 전문가 이런 쪽에 저 나름대로 좋아하는 일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 가지를 제가 고려했습니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또 이게 잘하는 일인지, 또 보람된 일인지.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고, 그나마 또 제가 잘하는 일이었고, 또 시니어를 대상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 사회에 보람된 일이고 저한테도 긍지를 가지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브랜드 컨셉을 잡는데 솔직히 여기서 제일 고민했어요. 제가 처음에 잡았던 것이 시니어 내비게이터라고 해서 시니어의 나침반이 되겠다 하는데 너무 어렵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재석 하면은 국민 MC, 김연아 하면 피겨의 왕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한 것이, 저는 노후 준비 전문가로. 그래서 또 이게 네이버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볼까 노후 준비 전문가를 쓰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선점해야 되겠다. 아직은 제가 인지도가 낮아서 이것도 또 유명한 사람이 샤워 들어오면 저는 바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걸 쓰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열심히 이걸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 전문가면은 저로 딱 인식이 돼서 저는 그냥 꿈은 70이 넘어서도 전국에 있는 복지관을 다니면서 제가 강의를 하고
돈을 얼마 안 받더라도 제가 가장 부러웠던 게 지금 김영석 교수님 아시죠? 103세가 되셨는데 지금도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송혜 선생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송혜 선생님을 굉장히 그리워하는 것이 96세가 됐는데도 전국 노래자를 진행했던 그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강단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노후 준비 전문가면은 한 70세, 80세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했는데 문제는 이 브랜드를 얼마나 제가 밀고 가서 인지를 올리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단계에서는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 걸 아직 만든 게 없어요. 제 걸 만든 게 없는데 이 스토리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위기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박세리 선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러분들 뭐죠? 옛날에 아버지가 공동묘지에서 막 훈련시켰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IMF 때 그 물에 들어가서 올렸던 성공 스토리. 그리고 요즘 리치 언니라고 좀 막 이렇게 통 크게 선물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성공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스토리로 연결되는 거지 제가 그냥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노후 준비 전문가로서 제가 큰 스토리가 없죠.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매주 한두 건씩 하는 노후 준비 강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인지도를 쌓아가서 올려야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제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 이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내가 만다라트 한번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니어 노후 준비 전문가라는 나름대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보니까 제가 우선 노인복지 박사학위를 땄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블로그 시니어 노후 준비 전문가라는 지금 그 노후 준비 전문가에서 노준강이라고 제가 만들어놨는데 전혀 지금 이웃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제가 노후 준비 책자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가 출간했어요. 한 6년 전에. 근데 전혀 안 팔렸고 인쇄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썼던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홍보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또 시니어 도서를 제가 한 50권 정도 읽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50권 정도 읽어서 100권을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 중이고 또 시니어 비즈니스 제가 강의를 하고 시니어 세미나를 제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8개의 파트에서 한 5개 정도를 이루어서 나머지 3개를 잘 이룬다면 시니어 노후 준비 전문가로 가지 않을까. 특히 그 중에서도 이쪽을 좀 활성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 4단계에서는 우리가 브랜드를 확산하는 것인데 브랜드 확산을 내면 아까 보니까 4대처럼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온라인에서는 이쪽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현재 그나마 제일 나은 게 제가 유튜브가 한 350명대고 블로그는 지금 이웃 한 명도 없는 그냥 나 홀로 지금 독고다이로 서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는 한 50명 정도 해서 사람들이 잠깐 눈팅해서 미안하니까 이렇게 뭐 좋아요 정도 눌러주는 댓글도 없는 그런 쓸쓸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빨리 활성화하느냐. 그래서 올해 목표가 지금 유튜브 원래 1000만이었는데 1000명이었는데 500명 소소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하여튼 제가 실은 뭐 비하인드입니다만 김혜경님 사무실에 갔을 때 권유를 하고 싶었으나 그 직원들한테 그래서 지금 초면에 실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방문하면 한번 제가 이제 권유를 해볼까 하는데 왜냐면 또 서울서 충주까지 갔으니까 제가 하라 그럴게요. 눌러주시면 감사하죠. 제가 핸드폰 빼들어서 파지기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혜경님 100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오프라인에서는 동호회라든지 커뮤니티, 세미나, 단체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는 지금 뭐죠 이렇게 이쪽 그 커뮤니티 중에서는 이게 시니어 비즈니스 이렇게 모임 같은데 조금씩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미나 같은데 이런 때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최근에는 오프라인 쪽이 조금 좀 처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단계에서는 브랜드 평판을 만드는 건데요. 제가 이건 뭐 이제 제가 강의 때 많이 쓰는 건데 우리가 보통 마케팅을 할 때 사람들이 고객 기대치하고 나의 기대치를 봤을 때 대부분 고객들은 나한테 기대치가 낮은데 내가 기대치가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볼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통 보험업에 계신 분들이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 돈이 많은 부동산을 많이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 만나면 우리는 신받다 그래요.
저분 하나만 잡으면 로또 맞았다는데 문제는 나의 기대치가 큰데 고객은 기대치가 낮거든요. 그럼 어떤 때 쌍방 만족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지냐면 제가 볼 때 이 세 가지더라고요. 결국은 이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옛날엔 신뢰를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요즘 사람들이 뭘로 보냐면 이걸로 봐요. SNS를 딱 보고 알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많이 가서 강의 가서 재무 설계사들 얘기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상을 받았잖아요. 내가 우리 지점수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올려야 돼. 이런 것들. 내가 MDRT가 있어서 올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걸 알리는 게 창피했는데 요즘은 이걸 안 알리면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서 이렇게 해야 내가 고객이 찾아오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죠. 병원 가는데 아이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되게 대학병 같은 데 가면 뭘 합니까? 특진을 해요. 특진.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애가 아팠을 때 이제 아산병원을 딱 갔는데 응급실에 가면 그러니까 응급실로 가면은 누가 오냐면은 그 뭐죠 그 갑자기 레지던트나 이런 애들이 와요. 인턴. 근데 인턴이나 레지던트 오는데 제가 진짜 부끄러운데 저희 와이프가 걔들이 왔는데 의사 선생님 오라고 하는 거. 의사 선생님. 걔들 의사.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생각하는 의사는 딱 뭔가 가운 입고 몇 명 데리고 오는데 응급실은 그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부모 입장에서 이해는 되는데 그 의사가 황당했을 거예요. 자기도 의사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사람들이 이 실력과 신뢰와 평판을 굉장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SNS 마케팅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되는 것도 저의 인지도를 사람들이 몰라서 오죽하면 이렇게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려고 좀 노력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나만의 충성 고객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브랜드 마케팅의 제가 성공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것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유튜브에서 가져왔는데 혹시 이분 아세요? 유독 스토리라고 하유라 씨인데 이분이 가정주부였어요. 가정주부인데 이분이 현재 지금 그 인테리어의 대가로 떠가지고 엄청나게 그 구독자도 많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이분이 그 이제 애를 임신해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니까 남편이 전세를 얻어줬는데 조금 한 10평 정도 넓혀준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애 막 산후 그 스트레스를 받은 것을 이제 집안 꾸미기로 하면서 이분이 타일을 붙여가지고 타일을 붙인 것을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타일 전문가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책을 냅니다. 나도 한다 셀프 인테리어. 그러면서 유튜브도 찍고 해갖고 지금 방송 나가고 거의 뭐 엄청납니다. 유독 스토리 들어가서 하유라 하면은 방송에도 엄청 많이 나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평범한 주부였는데 블로그 만들면서 자기가 그 자식이 하던 것을 계속 올리면서 이제 브랜드를 만든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이분은 이분의 그 캐치프레이즈는 유독 스토리 탐나는 인테리어 고수 이렇게 하고 딱 타이틀 이렇게 돼 있어요. 블로그 가서 딱 때리면 이분께 딱 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이분은 이제 또 이분은 이현정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경매를 받는 분이에요. 자, 근데 이분이 우리 경매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돈이 많아야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분은 1,000만 원으로 경매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분이 집이 한 25채가 된대요. 25채. 나이가 40대인데.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되냐? 이 책을 썼어요. 오늘부터 1,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 시작. 우리가 1,000만 원 하면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걸로 경매 받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이분이 이걸로 이제 광고하고 하면서 지금 완전히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 들어가고 블로그 가보면은 이분으로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매 스쿨까지 운영하면서 지금 돈 받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분은 이제 부동산 경매 초보 코칭 전문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뜨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강의를 듣는 우리 원어님들도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나를 알리는 성공 사례를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를 알리는 성공 단계는 크게 세 단계로 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노력 단계, 두 번째는 성장 단계, 나눔 단계인데, 자, 아까 하유라 씨 예를 들면은 하유라 씨가 아까 뭐 이제 인테리어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자, 그분이 자기가 남편으로부터 이제 그 뭔가
집을 좀 큰 집을 가가지고 자기 스스로 막 집을 꾸미는 단계를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죠. 알려지면서 이분이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로 스타가 되면서 성장 단계가 돼갖고 지금 이제 나눔 단계라고서 본인의 재능을 나누면서 이제 돈도 벌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런 성공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원우님들 포함해서 저도 희망을 가지고 나를 알리는 브레이크 마케팅의 성공 사례가 되기를 바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또 쉬었다가 세 번째 마지막 사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잘 쉬었습니까?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서 이제 우리가 첫 시간에 SNS 마케팅의 필요성,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실제 SNS 마케팅 활용 사례 또 아쉽게도 제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이미 인터넷이나 그 유튜브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성공 사례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NS 마케팅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뢰하는 채널 중에 하나가 블로그라고 했잖아요. 자, 블로그 마케팅을 했는데 제가 우연히 정말 이분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최은희 씨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분이 소통 전문가예요. 소통 전문가인데 이분이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 한번 개인적으로 저는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우연히 알게 됐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잘하는데 이분이 이제 블로그를 이렇게 운영해요. 그래서 나와 당신의 꿈을 이루는 마케팅 소통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거의 자기의 모든 강의나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 블로그를 통해서 다 요청이 온대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는 것은 블로그라는 것은 웹과 일기장이라고 해서 이제 블로그라는 말이 생겼다. 그리고 블로그라는 건 자신의 관심사를 적고 자신의 일상을 적고 정보와 지식을 나누는데 우리 아까 이제 원우님도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정말 이분은 구독자가 이제 생각보다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전문가처럼 굉장히 잘 꾸민 것 같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블로그를 해야 되냐면은요. 이제 대부분 우리가 여기 뭐 컨설팅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일반적인 또 이제 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창업에 다 관련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이제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을 만나면은 요즘 만나면 10명에서 9명이 뭐라고 그러니까 장사 안 돼 죽겠다 그래요.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도 있고 유동인구가 없어서도 있고 식당 같으면은 홍보가 안 되어서도 있고 음식 맛이 변해서도 있고 단골이 없어서도 있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음식점을 열었는데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맛이 없어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노출이 안 돼서 홍보가 안 돼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맛집은 맛이 있어서가 맛집이 아니라 인스타에 올릴 수 있는 그림만 잘 나오면 맛집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제 제자 중에 굉장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 제자 중에 밀키트 전문가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다른 박사 한 분하고 경복궁에 가서 밥을 먹게 됐어요. 경복궁 뒤쪽에 보면 맛집 많잖아요. 맛집을 가게 됐는데 그 집은 이렇게 예약을 안 받아요. 예약을. 그래서 직접 가서 거기서 쓰고 이제 들어가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3명이 가기로 했는데 1명만 왔잖아요. 못 들어가요. 다 사람이 오면은 들어가는 집인데 가서 보니까 명란 이름도 이름은 명란 마요 세트하고 몇 개가 있더라고. 근데 이 한 세트가 15,000원, 20,000원이래요. 15,000원, 20,000원인데 저는 맛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 그 그릇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여자분들이 전부 다 밥이 나오면 전부 항공사진을 찍더라고. 항공사진에서 그 집은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진 찍으러 가는데 그 집이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집에 이제 인스타를 들어가니까 아주 그 MZ 세대들한테 핫플레이스로 소문났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음식 맛은 저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근데 너무 그릇들이 다 이뻐요. 그릇들이. 그리고 딱 한 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결국은 홍보가 가장 중요한. 그럼 홍보에서 가장 또 사람들이 진정성을 보는 것이 저는 블로그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뭘 찾을 때 제일 먼저 블로그 상위에 올라오는 걸 찾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이 그러면서 홍보에서는 최고의 홍보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상위 노출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블로그는. 자, 그럼 블로그를 왜 해야 되냐면 바로 블로그 마케팅의 필요성. 우리가 어디 식당을 가거나 뭘 할 때 대부분 지인 추천과
그다음 온라인 게재된 의견을 보는데 블로그에서 제일 많은 건 뭡니까? 댓글 얼마나 달렸느냐 추천 보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가서 우리가 지인 추천보다 제일 많이 보는 여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블로그가 필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소비자 패턴을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물건을 구매를 할 때 먼저 인지를 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다는 거 인지 그 다음에 검색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검색이라는 기능이 없었는데 검색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어디서 하느냐? 검증을 바로 여러분들이 볼까? 블로그에서 해요. 블로그. 그래서 댓글이 얼마나 달렸는지 평이 좋은지 그걸 보는 거죠. 검증이라는 생겼고 거기에다가 구매를 해요. 자 구매하고 나서 옛날에는 그 맛이 있다 없다는 것을 구전으로 확산했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확산을 SNS로 한단 말이에요. 인스타로 나누고 트위터로 나누고 카톡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계가 생기면 이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검증과 확산이라는 옛날에 없던 SNS 영역이 생기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 구매 패턴에서 블로그 마케팅이 중요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의 성공 운영 3요소를 보면은 이 세 가지라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최은희 TV 이분이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상위 노출이 돼야 되는데 상위 노출이 되려면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블로그 최적화 전략이라서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블로그 품질 지수예요. 블로그 품질 지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품질 지수를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블로그 컨텐츠를 잘 만들어야죠. 내가 꾸준히 거기에 있는데 만약에 내가 마케팅이다 하면 마케팅에 관련된 거 그래서 뭐 탈모다 하면 탈모에 관련된 거 이렇게 쭉 올리는 거죠. 자 그리고 블로그를 활성화하려면 댓글 관리나 이웃 관리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이제 제일 약해요. 그래서 블로그 품질 지수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옛날에 리브라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2016년 전까지는 블로그 활성화되는 건 상위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건 블로그는 밑에 있으면 사람들이 보질 않잖아요. 상위에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 옛날 사진을 막 갖다 붙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제 허수가 많다 보니까 2016년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C랭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쉽게 말해서 꾸준히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올리는 것이 이제 또 트렌드가 됐고 요즘 이제 DIY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남의 것을 그 모방하지 않고 자기 것만 올리느냐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 블로그의 품질 지수가 진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또 동영상을 통해서 나중에 또 다른 정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 마케팅 활용사를 보면 이게 그 부산 언니라고 해서 부산에 가면은 부산 언니라는 그게 채널이 있나 봐요. 근데 부산 언니라는 곳인데 부산에 가면 우리가 이제 맛집들이나 이렇게 멋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언니 취조 연화리 데이트라고도 부산에 연화리라는 곳이 있나 봐요. 연화리 있는데 이곳이 굉장히 이렇게 경치도 좋고 맛집이 많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이 부산 언니라는 블로그에서 여기를 직접 취재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렸는데 이렇게 누적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이쪽에 있는 식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스타가 되면서 이제 얘네들한테 거꾸로 마케팅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잘 블로그를 만들어도 올려놓으면은 그게 마케팅에 연결돼서 나한테 선순환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 블로그 마케팅 활용 사례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여기 제가 출처 밝혔으니까 부산 디지털대학교에서 올린 인터넷 마케팅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동영상도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페이스북 마케팅. 자, 페이스북 마케팅은 페이스북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얼굴에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페이스북은 다른 거하고 가장 다른 게 뭐냐면 나를 먼저 드러내는 마케팅이에요. 자, 보통 다른 것들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바라는데 페이스북은 먼저 페이스북 만들 때 자기 먼저 소개하게 하잖아요. 자기 직업도 알리고 자기 유치도 알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먼저 드러내서 신뢰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을 만드는 걸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는데 뭐 페이스북 계정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 가서 계정 만들고 프로필 설정하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운영하면서 이제 친구 추가하기인데 제가 이제 제일 약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낯설더라고요. 추천해서 거절당하면 어떨까. 그래서 저 아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100명씩 부르라는 거예요. 100명씩. 근데 아직 제가 이걸 못하고 있어요. 너무 제가 허접하다 보니까 내 채널에 부르기가 좀 뭐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찾아가서 친구 추가하고 컨텐츠 올리고 이런 것들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해서 이제 전문가들 모임이죠. 저는
아직 뭐 여기는 꿈도 못 꾸는 영역인데 여기에 가서 전문가들끼리 공유하고 하면서 이제 나를 알리는 이런 채널로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페이스북 마케팅 활용사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부산에 있는 그 부산은 이제 사이트인데 얘네들이 시적으로 이제 뭔가 이런 그 뭐 가게들 있죠. 남포동에 있는 뭐 이런 카페들을 직접 가서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올려가지고 10대나 20대들이 많이 이용하게 하면서 여기 이제 그 해시태그 같은 걸로 해서 굉장히 홍보를 해서 성공한 사례로 이렇게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인스타도 그렇고 보통 한 4장에서 8장 정도 이렇게 해서 한 장으로 딱 사각형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사이트로 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이 한 사이트여가지고 물론 저 같은 초보자들은 아직 따라갈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폭넓은 구분의 자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타겟팅에 노출된 정보를 의도적으로 노출해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의 장점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김 씨라는 내 개인적인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람 1000명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또 이 사람의 친구인 이 씨를 들어가면 또 여기에 또 3000명이 있고 또 이 씨하고 관련된 박 씨를 통해서 5000명을 하게 되면 내가 실은 나는 1000명을 하는데 9000명을 내가 노력만 한다면 연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거죠. 그래서 SNS 1단계는 친한 친구 100명을 사귀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이 교환을 만들면서 이걸 쓰면서 굉장히 납득거렸어요. 저는 아직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글로는 써놓고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서 빨리 지금 친구 100명을 먼저 만드는 것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제가 실천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는 인스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원어민들이 제일 잘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인스타그램의 마케팅의 필요성은 인스타는 소비자 온라인 활동의 집합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에 가면 사진 및 비디오 있죠, 커뮤니티 있죠, 댓글 있죠, 공유 있죠, 쇼핑할 수 있죠, 공감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요즘 또 제가 해보니까 인스타에 올리면 자동으로 페이스북으로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너무 좋던 거예요. 하나만 해도 같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요즘 20대들은 가장 이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쉽게 올릴 수 있고. 자, 그래서 인스타는 결국 인스타를 통해서 마케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스타를 통해서 나의 이제 브랜딩을 홍보하는 전략인데 크게 세 가지를 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브랜드다움과 상호작용. 그다음에 나를 어떻게 이제 자연스럽게 알리느냐, 나를 맞춤화된 발견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에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인데 제가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게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모래시계요. 근데 이 모래시계가 이제 많이 파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모래시계만 대행해서 판매하는 채널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채널이 이 모래시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놓고 인스타그램에다 밑에다 해시태그를 뭐라고 달았냐면은 시간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시간의 흐름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이 딱 해시태그 하나 이게 엄청나게 빠졌어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이거 근데 이거 하나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다는 그 문구 하나. 그러니까 다른 데를 안 가고 여기를 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모래시계를 많이 파는 사이트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맞춤화된 발견은 뭐냐면 여기가 위키드 와이프라는 그러니까 사악한 부인이라는 이런 그 이름을 닉네임을 건 채널인데 여기는 와인을 있잖아요. 따는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올려갖고 안주하고 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 채널이 또 주부들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추천해서 이 채널로 와인 이런 업체들이 여기다가 이제 계속 공급해주고 홍보를 해달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취미로 만들었던 그 사이트 하나가 인스타가 완전 이제 뭐죠? 그 인플루언서가 돼버린 거죠.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즐거운 강의에서는 이건 이제 저는 뭐 직접 들어가기도 못했습니다만 모베드웍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투머치 인컴이 뭐냐면은 너한테 만약에 네가 생각지도 못한 목돈이 생겼으면 어떻게 할래 해가지고 한번 설문조사해갖고 사람들한테 올리겠는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그 짤 같은 걸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채널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그래서 요즘은 내가 인스타나 이런 걸 성공하려면은 내가 질문해서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것을 막 올려서 댓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한테 화두를 던져서 거꾸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전략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스타가 필요한 이유는
실적으로 우리가 결국 뭔가 인스타를 이런 그 SNS 마케팅으로서 나를 알리는 건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면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뭔가 참여율이 낮아요. 근데 인스타는 그래도 100명이 보면 4% 정도가 거기에 반응을 해주니까 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비해서 굉장히 거의 100배 이상 효율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인스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스타의 성공 전략 노하우는 해시태그를 사용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약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해시태그 30개 채울까 3개 채우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채우시면은 한 번 15개, 16개 채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스타의 가장 좋은 점은 내가 해시태그만 서로 공유가 되면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해시태그로 해서 나한테 팔로우나 팔로잉을 할 수 있으니까 해시태그를 얼마나 잘 다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도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의 성공 전략 노하우를 볼까 3B라고 하더라고. 3B. 3B가 뭐냐면은 어린이 사진,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여성 이 3개를 해놓으면은 하여튼 무조건 성공한대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가장 인기 있는 게 여기더라고요. 하여튼 일단 동물 딱 띄워놓으면은 기본이 몇십만이 딱 뜨더라고요. 애들 그냥 계속 요즘 인형 같은 강아지들 뭐 고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인스타의 성공 전략 노하우인데 제 것은 그냥 딱딱한 저만 올라와 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뭐 보기가 어렵겠죠. 근데 뭐 제가 또 이런 거와 거리가 머니까 또 없는 베이비를 또 데려올 수도 없고 제가 자, 그래서 인스타그램 마케팅 활용사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부산에 있는 건데요. 신기여울이라는 제 이름과 비슷한 곳인데 여기가 이제 마을인데 이 마을에 이런 카페가 생겼나 봐요. 산토리나 카페인데 이 카페가 이렇게 흰 벽으로 돼 있대요. 흰 벽으로 바다하고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부산은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얘네들이 가서 이 노란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예요. 인스타에. 올리니까 그 다음부터 이것을 어떻게 소문나가지고 이 카페에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노란 옷을 입고 찍기 시작하면서 명소가 되기 시작해갖고 스타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신겨울이라는 카페가 완전히 떠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에 단지 사진 몇 장 올렸는데 그게 스타가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이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명소가 되는 그 마케팅의 성지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가 마케팅에서 유튜브 마케팅입니다. 자, 유튜브 마케팅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그래도 가장 익숙한. 그래서 뉴비디오 중 최고인 것이 뭐냐면 가장 뭔가 다양한 연령들이 다 들어오는 게 유튜브잖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동영상으로 되어 있고 또 외국인들에게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뭔가 가장 뭐 잘 나갔던 애가 보람티고 어린이인데 얘가 지금 빌딩을 몇 개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500만인가 거의 3,000만 정도 유저가 하고 있고 얘는 놀기만 하는 거 놀기만 얘 노는 거 그냥 얘네 부모님이 찍어가지고 대박 나고 얘는 그냥 계속 놀기만 하면 돈이 쌓이는 거예요. 놀기만 하면 이렇게 장난감 갖고 노는 거예요. 뭐 그냥 자기가 놀고 싶은 대로. 자, 그래서 유튜브의 특징은 대개 이제 먹방이나 또 노는 거,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많이 뜨고 있죠. 자, 그래서 유튜브 마케팅의 특징을 보면은 뭐 유튜브 채널들의 인기 많은 채널들 6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어느 장벽이다. 그래서 노는 거, 먹방 이런 것들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누구나 아는 거. 그다음 이제 시간과 상관없이 꾸준한 수요가 있는 거, 먹방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또 뭐죠? 이렇게 맛집 탐방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정 분야 중심 그리고 또 이제 젊은 세대들을 유입할 수 있는 거, 뭐 그다음에 10분 내. 근데 저는 이제 또 20몇 분씩 하는 이유가 이제 어차피 강의를 올리다 보니까 이걸 알면서 어쩔 수 없이 10분짜리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이 긴 걸 싫어하잖아요. 긴 거. 자, 그리고 대화나 화제를 이렇게 주면 터져요. 이렇게 이론으로는 잘 알지만 하나도 실천을 못하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마케팅 성공 사례 보면은 이게 부산에서 있었던 건데요. 저는 이제 부산을 뭐 자주는 안 갑니다만은 부산에 가면은 대선두주라고 있답니다. 대선두주. 제주에 가면 한라산이 있는 거죠. 대선두주가 있는데 대선두주를 부산 사람들 잘 안 먹었대요. 그래서 대선두주에서 이 부산은이라는 사이트에 연락이 왔대요. 우리 대선두주를 홍보해달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얘네들이 부산의 동의대학교, 부산대 이런 데를 가가지고 신입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소주 어디서 먹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 갔다 오잖아요. 그 가게를 얘네들이 미리 찾아가서 거기다 대선 소주를 깔아놓고 동의 대송료면은 대선 소주를 무조건 서비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먹다 보니까 거기 유튜브가 찾아가가지고 대선 소주 먹는 모습을 찍으면서 술 먹을 때 왜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뭐 맛집이라고 하면서 대선 소주 화이팅하면서 이걸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선 소주 먹방으로 부산에 있는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블로그로 유튜브를 올리면서 이 마케팅을 1년 하니까 부산에서 대선 소주 마케팅 1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런 요즘은 기업이 하는 마케팅보다 이런 유저들이 하는 마케팅이 훨씬 그렇죠. 왜 사람들이 진정성을 보기 때문이죠. 진정성. 이게 광고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 의도됐지만 일반인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설마 그렇게 뭐 의도적으로 했겠어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던 사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SNS 채널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부산 언니 사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일단 인생샷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샷. 멋있는 인생샷. 그래서 이렇게 포토존이 이렇게 좋아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사진이 예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기왕이면 사진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제 동영상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흑설탕 같은 것도 일부러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가성비로 핫도그를 쫙 나열해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퍼포먼스를 해서 직접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좀 더 자극적으로 해서 끌어들여야 되는데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제가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NS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 향상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먼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먼저 이 스마트폰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가서 이렇게 PC로 가는 이런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뭔가 페이스북으로 내 패친한테 정보를 보내서 그러면 이게 뭔가 이제 두 번째 이제 세컨드 채널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뭔가 인스타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서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순환해서 내 브랜드를 알리는 선순환 전략.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가 가장 먼저 기본이 돼서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확산되는 전략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상으로 SNS 마케팅을 또 마치면서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저는 성공 못했지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강의 나가서 많이 금융인 강의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우리나라에만 해도 금융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보험 재무 설계사만 40만이 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떤 때 최고가 되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마케팅에서 성공을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국에 있는 저희 목장으로 초대를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에 지금 텍사스라는 저희 목장을 왔어요. 그래서 제 목장을 왔는데 2시간을 지금 딱 버스를 타고 가는데 목장이 아무것도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짜증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젖소가 딱 한 마리가 뜬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사람들이 젖소 봐라 이렇게 해요. 젖소 굉장히 튼실하게 생겼다. 우유 잘 나오겠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소 한 마리가 딱 뜨면 이제 둘이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부터 갑자기 구름을 딱 넘어가 소가 엄청나게 뜨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비행기 싸기 많이 들어서 제가 8마리만 데려왔어요. 자, 그런데 소가 한 10만 마리가 넘게 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소가 보는 게 귀찮아집니다. 그렇죠? 이제 수다 떱니다. 자기 동료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눈앞에 이 보랏빛 소가 딱 뜨면 어떻겠습니까? 10만 마리 속에서 누구라도 이 소를 다 쳐다볼 겁니다. 이게 퍼플카우거든요. 결국은 SNS 마케팅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이 퍼플카우가 되면은 저도 노후준비 전문가로 퍼플카우가 되면은 저도 성공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젖소들의 10만 마리 알 위에 들어가면은 그냥 SNS 마케팅을 붙이는 것이고 이 여러분들이 퍼플카우가 되면은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오늘 짧은 제 3시간 강의였지만 여러분들이나 제가 앞으로 몇 년 뒤에 다 자기 분야에서 퍼플카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